자, 정영학 회계사의 폭로와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의 체포로 이 수사는 빨라지고 있고 정치권도 이 대선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정치부 김철웅, 사회부 박건영 기자 나왔습니다. 먼저 박건영 기자에게 좀 물어볼게요. 이 유동규 전 본부장 원래 이제 오늘 출석하겠다고 원래 말을 했었는데도 굳이 체포까지 한 이유가 뭘까요? 보통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도주 우려가 있을 때고 또 다른 하나는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어제 보도했던 것처럼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고요. 인터뷰를 통해서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보니까 이 검찰이 도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여러 의혹 당사자 중에 유동규 전 본부장을 가장 먼저 체포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합니까? 이 유 전 본부장이 사실상 이 대장동 기획을 한 핵심 인물이다 이렇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죠. 네. 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을 추진할 당시 사장이 공석이었고 이 유 전 본부장이 사장 대행을 맡으면서 사업을 주도했기 때문인데요. 보시면요, 지난 2015년 민간 사업자를 선정할 당시에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에는 원래 조직도에 없던 별동대 전략기획실이 있었습니다. 그 팀의 실장, 대장동 의혹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이죠. 정영학 회계사의 지인이었던 김 회계사고요. 이 팀장으로 있던 정모 변호사는 또 다른 핵심 축인 남욱 변호사의 대학 후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가 경기에 선수로 뛰고 이 지인을 심판으로 추천해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낸 것 아니냐 이렇다는 의혹인데 여기에 유 전 본부장이 어떤 역할을 했을지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설계에서 혜택을 봤다고 볼 수 있는 이 정영학 회계사가 이 금품 로비를 했다고 이제 검찰에 폭로하면서 이제 파장이 일고 있는데 그 폭로 내용을 두고 여러 의혹이 제기가 됩니다.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우선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이 녹취록에 로비 금액이 수백억 원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사실 여부와 함께 돈의 출처 또 종착지가 어딘지 검찰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할 부분이고요. 검찰이 어제 압수수색한 유원홀딩스라는 회사에도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이 유 전 본부장이 개발 수익을 나눠 갖기 위해 만든 유령 회사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상황인데요. 이 실제로 유원홀딩스의 역할이 무엇인지 검찰이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했다는 이 녹취록과 관련해서 네. 출처를 알 수 없고 또 확인되지도 않은 로비 리스트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여야 신경전도 뜨겁습니다. 제가 봤던 사설 정보지의 내용은 4명이 포함된 명단이었고 민주당과 친분이 있는 인사도 명단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재명 지사와의 친분이 있는 여권 후보와의 연루설을 퍼뜨리는 작태에 분노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실제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으로 각종 제보들이 밀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제대로 확인된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지금 확인할 게 지금 산더미인 것 같은데 박건영 기자, 유동규 이제 전 본부장은 체포가 됐고 이제 다른 핵심 인사들도 차례차례 조사를 받겠죠. 네, 이 정영학 회계사는 한 차례 참고인 조사는 받았는데요. 이 피의자들 진술에 따라서 당연히 조사가 또 추가로 이루어질 수 있고요. 또 470억 원대 회사 돈을 인출해서 경찰 조사를 받은 김만배 씨도 검찰에서도 또다시 조사가 예상됩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걸로 알려진 남욱 변호사도 조사 대상인데 이 검찰 내부에선 입국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 회계사의 폭로로 남 변호사가 혼자 죄를 뒤집어 쓸 수 있는 상황도 됐잖아요. 이 숨기보단 나서서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게 더 낫다 이런 판단이 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자, 이제 김철웅 기자 정치권도 좀 살펴볼게요. 자, 이제 오늘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체포가 됐는데 야당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측근이라고 지금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이 지사 측은 지금 어떤 입장인 겁니까? 근데 이재명 지사는 내 측근 아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일 때 무리하게 예산을 타내려 하다가 사이가 틀어졌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장동 사업 의혹에서 이 지사는 1원 한 장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강하게 관련성을 부인했는데요. 산하기관 임원이었던 유동규 전 본부장이 체포되면서 분위기가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바로 책임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관리하는 산하기관의 직원이고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으면 일선 직원이 그랬더라도 제 책임이죠. 그렇죠. 네, 그건 뭐 제가 당연히 책임져야 됩니다.
인사에 대한 관리 책임은 지겠지만 대장동 의혹과는 연관짓지 말라 이런 뜻으로 풀이됩니다. 자, 이 와중에 이제 의혹이 하나 더 나왔어요. 권순일 전 대법관과 이제 김만배 씨가 만났다. 그걸 두고 이재명 지사의 이 무죄 대법원 판결과 관련된 것 아니냐 이런 공세가 또 쏟아지고 있잖아요. 이건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우선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선 이재명 캠프 내부에서부터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네. 이재명 지사가 무죄 판결 난 그 재판과 직결되는 의혹이라 그런 건데요. 유동규 전 본부장 건보다 조금 더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다만 이재명 지사가 김만배 씨와는 사적으로 모른다고 말해온 만큼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단호한 입장입니다. 이재명 지사 캠프 소속인 박주민 의원도 이재명 지사의 무죄 판결 때 권순일 전 대법관의 역할은 제한적이었다고 일축했습니다. 네, 민주당도 이제 국정감사에서 공세를 펴고 있는 것 바로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관련된 거죠. 네, 오늘 대법원과 행정안전부 등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서 윤석열 전 총장과 연관성을 지적하는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손준성 검사의 관여 정황이 발견됐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공세가 쏟아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정황을 발견했는데 왜 공수처로 넘겼냐라며 손을 터는 과정이다. 큰 의미 안 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고발 사주 의혹이 대선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철웅, 박건영 기자였습니다.